S&P 500에 투자하세요. 코스피 4000 가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근데 솔직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싶었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제가 주가지수 개념 확실하게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지수는 어떤 복잡한 어떤 현상들, 변화들, 이걸 손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만든 통계 값이에요. 핵심은 기준점을 정해놓는 거예요. 어떤 기준을 두고 현재의 상태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숫자로 표현한 값입니다. 코스피 4000은 4000원은 아니고요. 일단 지수 개념부터 이해해야 됩니다. 지수, 영어로는 인덱스란 뜻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기준점을 두고 현재의 상태를 비교해서 나타낸 숫자예요. 일상 속에서도 여러 가지 지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빅맥 지수. 전 세계 어디에 가도 빅맥은 다 팔잖아요. 그래서 빅맥 값을 기준으로 각 나라의 물가를 판단하곤 하거든요. 이런 빅맥 지수도 있고 또 IQ 지수. 이 IQ도 우리의 지능 상태를 숫자로 표현한 걸 뜻합니다.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숫자가 인덱스, 지수입니다. 그래서 주가 지수는요. 주가 지수, 주식시장의 현재 가치를 지수화한 걸 뜻해요. 주식시장의 상태뿐만이 아니라 한 나라의 국가 경제 체력을 보여주는 지표로도 쓰입니다. 대표적인 주가지수 한국 것부터 살펴볼게요. 코스피, 코스닥 이 두 가지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가지수입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에 대한 개념부터 알아야 되는데요. 한국에는 3대 시장이 있어요. 주식을 사고 파는 3대 시장. 첫 번째 유가증권시장, 두 번째 코스닥, 세 번째 코넥스 이렇게 있는데요. 첫 번째 거부터 이제 큰 거예요. 유가증권시장이 대표적으로 가장 큰 주식시장이고 두 번째가 코스닥, 세 번째가 코넥스. 첫 번째 이 코스피는 유가증권시장의 대표 지수예요. 유가증권시장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LG전자 이렇게 큼직한 대기업들 위주로 상장돼 있는데요. 어느 한 기준점을 두고 주가 지수를 보여준다고 했죠. 그 기준점은 1980년 1월 4일. 그 당시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돼 있던 모든 기업들의 시가총액의 합을 100으로 두고 현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기업들의 주식의 시가총액을 비교해서 보여준 게 코스피인 거죠. 예를 들어서 현재 코스피가 4000이라면 1980년 1월 4일이 100이라고 했죠. 이때에 비해서 40배가량 시가총액이 커졌다는 걸 뜻합니다. 코스닥은 미국의 나스닥 시장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만든 주식 시장인데요. 여기에 그 주가 지수가 코스닥이고요. 이제 코스피하고 다르게 이름이 같죠. 시장의 이름하고 지수 이름하고 같은 거예요. 이 코스닥 시장에는 IT, 바이오, 벤처기업 이런 곳들 위주로 조금 더 중소 벤처, 모험심 있는 성장성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상장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996년 7월 1일을 기준점 1000으로 두고 현재 가치를 보여주는 걸 뜻해요. 왜 갑자기 1000이지? 궁금하시죠? 코스닥 지수도 100을 기준으로 잡고 현재를 보여줬는데 2000년대 초반 너무 코스닥이 망한 거예요. 폭망, 닷컴 버블이 뻥 터지면서 주가 지수가 막 30 몇 가지 내려앉으면서 야 이거는 한 나라의 주가 지수라고 보기에는 너무 낮지 않아? 하고 공을 하나를 더 붙여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하고 다르게 과거 어떤 시점을 1000으로 두고 현재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아직 코스닥 지수 1000 못 넘었죠. 그러니까 기준 시점보다 더 작은 거예요, 시총이. 정리할게요. 코스피는 유가증권 시장의 주가지수고요. 코스닥은 코스닥 시장의 주가지수입니다. 코스피는 기준점을 100으로 하고 코스닥은 기준점을 1000으로 둬요. 그 기준점에 비해서 현재 시가총액이 많이 커졌는지 작아졌는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미국 시장도 한번 볼게요. 미국 주가지수 얘기할 때 꼭 이 삼형제가 나옵니다. S&P 500, 나스닥, 다우지수 이 세 개 나오죠. 이건 지수고요. 미국도 3대 주식시장이 있어요. 첫 번째 뉴욕 증권거래소, 두 번째 나스닥, 세 번째 아멕스. 여기에 상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종목들을 다양한 기준으로 섞어 조합해가지고 만든 지수들이 이 세 가지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주식시장에 있는 종목들을 발라내가지고 지수화를 한 거예요. 자, 첫 번째, 요즘 많이 궁금해하시는 S&P 500 있죠? 여기서의 S&P는 스탠다드 앤 푸어스라는 어떤 신용평가사의 이름이에요.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서 500개의 우량 종목을 쫙 모아가지고 이걸 지수화한 게 S&P 500입니다. 이 S&P 500에 들어가려면 몇 가지 기준을 맞춰야 되는데요. 미국에 본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뉴욕 증권거래소, 나스닥 이런 큼직한 시장에 상장돼 있어야 된다. 또 시가총액이 145억 달러 이상이면서 지난 4분기 동안 흑자를 내야 된다. 이런 몇 가지 기준들이 있어요. 이거를 만족시킨 모범생 기업들이 S&P 500에 들어갈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테슬라 이런 기업들이 S&P 500에 들어가 있고요. 이 S&P 500은 미국 시장 전체 움직임을 가장 잘
잘 보여준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투자자 있죠? 워렌 버핏이 가장 신뢰하는 지표가 또 이 S&P 500이죠. 두 번째, 나스닥. 이 나스닥 지수는 나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을 지수화하는 걸 뜻해요. 여기에도 알파벳,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S&P 500하고 좀 비슷하죠? 이런 기업들이 많이 이제 포진되어 있고요. 주로 기술주, 성장하는 기업들, 이런 것들이 여기 지수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특징은 S&P 500이나 다우지수에 비해서 변동성이 조금 더 커요. 같은 기간 동안 쭉 이 주가지수 움직임을 보면 나스닥이 내려갈 땐 더 많이 빠지고 올라갈 땐 더 많이 올라가고 이런 경향들을 보입니다. 해서 ETF 중에서 나스닥 지수 추종하는 거다라고 하면은 S&P 500하고 구성 종목은 좀 비슷할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장 성격 자체가 성장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좀 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곤 해요. 세 번째, 다우지수. 이 다우지수는 3대 미국 주가지수 중에서도 가장 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주가 지수입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찰스 다우 그리고 에드워드 존스가 같이 만든 지수고요. 이 두 사람이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는 미디어도 만들었어요. 미국을 대표하는 초우량 기업 딱 30개만 발라내가지고 다우지수를 산출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30개 종목의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도 다우지수의 변동성이 좀 많이 큽니다. 여기에도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거 다 들어가 있고요. 30개의 종목으로만 지수가 구성되다 보니까 이 30개의 종목이 뭐가 되냐? 그리고 이 30개 종목들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지수가 많이 출렁이는 경향이 있어요. 예전에는 다우지수가 첫 번째였거든요. 그 다음에 S&P 500, 그 다음에 나스닥이었는데 요즘에 얘가 약간 존재감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S&P 500이 조금 더 치고 나가고 그 다음에 나스닥, 그 다음에 다우지수를 보는 순으로 투자자들이 참고를 하고 있어요. 또 많이 나오는 거 있죠. 니케이 225, 니케이 225라고 일본의 또 대표적인 주가 지수가 있어요. 이건 일본의 한 언론사가 산출을 하고요. 도쿄 증권거래소의 일부 상장 종목을 바탕으로 가장 유동성이 높은 거래가 활발한 주식들을 쫙 뽑아가지고 주가 지수로 만든 걸 뜻합니다. 뭐 도요타 자동차, 유니클로 만든 패스트 리테일링, 소니그룹 이런 것들이 상장이 돼 있어요. 그쵸? 지수는 숫자인데 어떻게 숫자에 투자하지? 생각이 들죠? 맞아요. 지수 자체에 투자할 수는 없고요. 지수에 투자한다는 거는 그 지수에 이제 여러 개의 종목들이 각자의 비중을 갖고 이제 존재할 거 아니에요. 시가총액에 따라서. 이거를 그대로 복제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어떤 펀드나 ETF에 투자한다는 걸 뜻합니다. 이런 종합 선물 세트가 많이 시장에 나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코덱스 200. 코덱스 같은 건 브랜드명이다. 삼성 자산운용에서 만든 ETF에 붙는 브랜드 명이고 코덱스 200은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수많은 종목 중에서 1등부터 200등까지 딱 잘라서 이 기업들만 가지고 ETF로 만든 종합 선물 세트를 뜻합니다. 그래서 코덱스 200을 딱 한 주만 사더라도 200개 기업에 조그맣게 다 투자하게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곳들에 다 조금씩 0.00 몇 주씩 사게 되는 거죠. 또 스파이,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시는 스파이, QQQ 이런 것들은 스파이는 S&P 500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을 쫙 그대로 거의 추종을 하는 거고 QQQ는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들 중에서도 나스닥 100개의 이제 상위 기업들 여기에만 투자하는 게 또 QQQ죠. 그래서 보통 ETF를 뜯어보면 얘는 S&P 500을 추종해, 얘는 나스닥 100을 추종해 이런 얘기들이 있을 텐데 그 추종한다는 게 이 지수를 그대로 복제한 ETF 상품이다 라는 뜻입니다. S&P 500은 그냥 주가 지수, 가만히 멀뚱멀뚱 주가 지수, 숫자 그 자체고요.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스파이라고 하는 ETF는 S&P 500 지수 자체를 따라가는 ETF를 뜻해요. 얘를 어떤 숫자로 보여주는 게 주가 지수, 얘를 그대로 복제해가지고 ETF로 만드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내용물이 S&P 500인 ETF 중에 하나가 스파이인 거죠. 이 S&P 500을 똑같이 종합 선물 세트로 만들었는데 이걸 굉장히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넣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그 미래에셋 자산운용 같은 곳에서 만든 타이거가 미래에셋 브랜드죠. 타이거 S&P는 또 그만의 레시피가 있고 똑같이 카레를 만들더라도 뭐가 들어가는지 얼마나 들어가는지 다른 것처럼 각 자산운용사가 자기네 나름대로 레시피를 좀 바꾸거든요. 나는 S&P 500 그대로 따라가지 않을래. 우리는 그 중에서도 상위 몇 개 기업에 좀 더 비중을 둘래 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는 S&P 500을 따라가되 좀 더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만 모아놓을래 하는 것들도 있고 그 ETF가 어디서 출시했는지 그리고 어떤 전략을 쓰는지에 따라서 똑같은 S&P 500을 추종하더라도 성과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S&P 500 안에 들어간 기업에 투자한다는 건 같아요. 근데 어떤 전략으로 어떤 운용사가 하느냐 이게 다른 거죠. 아하, 투자할 때 개별 종목을 찾아서 투자하는 거하고 지수에 투자하는 거하고 많이 비교를 해요. 이거 관련돼서는 격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존 보글이라고 해서 인덱스 펀드를 만든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으려고 하지 마라. 차라리 그 건초 더미를 사라. 이 바늘 하나가 의미하는 게 개별 종목이죠. 개별 종목을 내가 직접 발굴해서 이거 오를 거야, 이거 오를까? 하면서 찾는 시간과 노력을 들이느니 차라리 시장에서 잘 모아준 그 우량 기업이야, 성장 가능성 있는 것들 모아놓은 거야, 이런 곳에 그냥 같은 돈을 투자하는 게 낫지 않냐는 얘기예요. 실제로도 이 지수에 투자하는 게 개별 종목 투자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연구 결과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워렌 버핏의 내기. 워렌 버핏이 한 헤지펀드 매니저하고 내기를 건 적이 있습니다. 나는 S&P 500을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 지수 투자죠. 인덱스 펀드에 10년 투자할 테니까 너는 한번 액티브 펀드로 해봐. 헤지 펀드는 절대 수익, 무조건 고수익 추구하는 데거든요. 여기서는 난 조금 더 개별 종목 그래가지고 적극적으로 투자할게. 이런 수동적으로 투자하는 인덱스 펀드 놈들. 이쪽에서는 저렇게 개별 종목 찾는 저 위험한 사람들. 이런 식으로 내기를 걸었던 건데 결론적으로는 워렌 버핏 압승. 중간중간에는 엎치락뒤치락하는 시기가 있었지만 장기 우상향하는 시장에서는 인덱스 펀드에 투자한 워렌 버핏이 옳았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마라. 그냥 그 시장을 사라 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장기간 우상향하는 시장을 이기는 그런 개별 종목을 발굴하기는 너무너무 어렵다. 자, 이렇게 오늘 주가지수가 뭔지, 지수 투자가 뭔지 설명을 해봤는데요. 끝까지 숙제까지 하셔야 돼요. 숙제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지수 하나 딱 선정하시고 1년 뒤에 그 지수가 몇이 될지 한번 댓글로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코스피, 저 코스피 되게 좋아하거든요. 코스피 내년 말까지 6천 가자. 전 적립식 매수하고 있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나 여기 좀 공부해보고 싶은데 하는 주가지수 있다면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전망까지 하는 거, 요 숙제입니다. 꼭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오늘도 챗 JYP가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다음번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바!